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론서 곳곳에 등장하는 평년 수확량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수확량은 품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예상되는 수확량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작물 재보험은 품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기평가보험입니다. 즉 계약하는 시점에서 보험 목적물 즉 농작물의 가액을 경제적 가치를 이미 결정을 하고 사전에 결정을 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이제 보험 가액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평년 수확량으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평년 수확량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2022년 이론서에는 빠졌다가 2023년 이론서에 다시 등장한 그런 그 개념입니다. 이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면 이 품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살펴보면 과수 4종에는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적과종 조전 보험 사고가 났을 때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수 11종하고 밭작물에는 농지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 관리 등 영농 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실시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다. 이때 이제 비배 관리라고 하면 거름을 줘서 이 땅을 거름지게 가꾸는 거를 이제 비배 관리라고 합니다. 자, 논작물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근 5년 이내 보험 가입 실적 수확량 자료와 미가입 연수에 대한 표준 수확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론서 부록에 보면 이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가입연도 직전 5년 중에 보험에 가입한 연도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일수에 따라 가중 평균해서 산출한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이다. 뭐 이 정의만 봐가지고는 알 듯 모를 듯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특정한 농지,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한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산출하는 것은 표준 수확량하고 실제 수확량하고 어떤 가중치를 둬서 버무려서 산출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평년 수확량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 평년 수확량 또는 과수 4종의 경우는 평년 착과량이 되겠죠. 그 용도를 보면 이제 피해율 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확감수 보장 방식의 경우에 이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이것을 이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서 피해율을 구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평년 수확량이 그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년 정도에 기대되는 수확량에서 조사를 한 수확량을 빼면 이제 피해본 수확량이 되겠죠. 자, 그 값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면 이것이 이제 피해율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율 산출의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수 4종의 경우에는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적과후 착과수 조사 전에 얼마나 과실이 덜 달렸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후 착과수를 빼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산정하는데 이때 이제 기준이 되는 게 평년 착과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수확량의 기준이 되는데요. 품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선택을 해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과수 4종의 경우에는 이제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표준 수확량이라는 개념이 또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표준 수확량을 또 봐야 되는데요. 표준 수확량 역시 또 그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 정의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수 4종의 경우에는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품종, 경작 형태, 수령, 지역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나무 한 주당 예상 수확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수 11종의 경우에는 과거 통계 바탕으로 지역, 수령, 재식 밀도, 과수원 조건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 논작물이나 밭작물의 경우에는 역시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준 수량의 농지별 경작 요소를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의 용어의 정의에 보면 가입 품목의 품종, 수령, 재배 방식 등에 따라 정해진 수확량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그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지만 공통적인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품종, 수령, 재배 방식, 지역, 과수원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진 예상 수확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평년 수확량이 어떤 해당 농지의 그 예상 수확량인 반면 이 표준 수확량은 어떤 지역, 해당 지역에 기대되는 예상 수확량이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크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수확량은 사전에 정해져 있고요. 평년 수확량은 매년 계산을 해서 어떤 특정 농지의 과거 수확량하고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을 가중 평균을 해서 매년 산출을 하게 되고요. 표준 수확량은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거 통계 자료를 해서 그 제시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매년 바뀌지는 않는데 그 통계 데이터가 바뀌면 아마 이것도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표준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 산출식의 요소가 됩니다. 즉 평년 수확량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평년 수확량을 산출할 때 표준 수확량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옥수수의 경우에는 이 평균 수확량 개념이 없고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사이에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평균 수확량, 표준 수확량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평년 수확량 산출식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처음 보면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 품목에 따라서 산출식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수 4종의 경우에는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요 1, 2, 3번 유형, 과수 4종, 과수 밭작물, 보리밀 포함한 밭작물, 그 다음에 OD 복분자의 경우에는 요 앞부분이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더하기 B-A 곱하기 1-5분의 Y. 여기에 과수 4종의 경우에는 C 나누기 D를 곱해주고, 과수와 밭작물의 경우에는 C하고 C 나누기 B를 곱해주고, OD 복분자는 이것도 안 곱해주네요. 벼의 경우에도 조금 뭐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항목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여기 A하고 요거를 B로 보면 B-A 곱하기 1-5분의 Y. 그러니까 요거를 B로 보면 같은 산식이 되겠죠. 그리고 C-D.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A는 또 이게 품목에 따라서 용어가 다 다릅니다. 뭐 과수사종은 과거 평균 적과후 착가량, 과수는 과거 평균 수확량, OD는 과거 5개년 평균 결실수, 복분자는 5개년 평균 결과모지수, 밭작물과 벼는 과거 평균 수확량, 이렇게 다르게 정의가 되는데요. 자, A를 가만히 보면 이제 과거의 수확량이다. 그런데 수확량의 평균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5개년을 따지게 되는데요. 5개년에 자,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나면 수확량 조사를 하죠. 그러면 수확량 조사를 하면 그 수확량이 나오게 됩니다. 사고가 없어서 수확량 조사를 안 한 경우에도 이제 과거 수확량을 추정하는 그 산식인데, 그건 바로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가입한 경우에는 하여간 과거 수확량이 나오게 되고, 이 과거 수확량을 평균을 낸 것이 A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과거 수확량의 평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품목마다 지금 말을 이렇게 다르게 썼을 뿐이고, 그 의미는 과거 수확량의 평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는 그렇고요. 자, B는 뭐 여기 이것도 역시 용어가 전부 다릅니다. 평균 표준 수확량, 뭐 표준 결실수, OD 경우에 품종별 표준 결실수, 복분자는 표준 결과모지수, 밭작물은 평균 표준 수확량, 벼는 기준 수확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건 이제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만든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다만 OD는 이제 표준 수확량이 아니고 결실수, 품종별로 결실수가 있었죠. 그 표준 결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분자는 이제 표준 결과 모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준 수확량 개념을 B는 표준 수확량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도 그 5개년 중 가입한 해의 횟수를 가지고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표준 수확량의 평균인데, 이 용어를 이렇게 평균 표준 수확량, 좀 말이 안 되는 용어를 썼습니다. 뭐 하여간 이론서를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론서대로 답안을 작성하셔야 시비가 없을 겁니다. 자,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 B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여기 뒷부분에 여기 붙어 있었죠. C. 자, C는 뭐냐면 표준 수확량 또는 이제 기준 표준 수확량, 이제 그 과수 4종의 경우에는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요거는 이제 당해 또는 가입년도의 표준 수확량을 이제 보통은 요 C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 값은 과수 4종의 경우에 과거 평균 기준 표준 수확량이고, 벼의 경우에는 과거 평균 보정개수, 이렇게 됩니다. 자, D가 쓰이는 거는 여기 이제 과수 4종하고 벼밖에 없죠. 그래서 그 C 값을 어떤 건 D로 나누고 어떤 건 B, 즉 표준 수확량의 평균으로 나누고, 어떤 거는 이제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으로 나눕니다. 평균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과거 가입한 횟수만큼의 평균으로, 요건 기준 표준 수확량을 평균 내고, 요거는 벼는 이제 보정개수라는 걸 씁니다. 이 보정개수를 평균을 내 가지고 이 값을 D 값으로 분모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C 값은 벼의 같은 경우에 이제 보정개수, 가입년도의 보정개수를 평균값으로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그 과수 4종의 경우에는 이제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으로 보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뭐냐면 사실은 표준 수확량이 자주는 안 바뀐다고 그랬죠. 안 바뀌는데 이것이 이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바뀌면 이게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이 어떤 애 크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평균 수확량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과거의 평균 값으로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C 나누기 D 또는 C 나누기 B는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앞에 있는 이제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5분의 Y는 요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정리하면 그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5분의 5 마이너스 y 이렇게 고쳤을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이렇게 고쳤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가로를 풀고 다시 묶고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가만히 보면 A값, 즉 과거 수확량 평균은 가입하는 해, 요게 이제 가입하는 해가 y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하는 해만큼 가중치를 두고 가입하지 않은 해 5-y는 가입하지 않은 해는 표준 수확량으로 가중치를 표준 수확량의 평균으로 가중치를 두어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자. 이제 요 값이 평년 수확량 산식의 의미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면 여기 보면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의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에서 산출한다. 이제 이 의미가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로 하니까 뭐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나중에 예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좀 이해가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과거 수확량이 보험에 가입한 애는 전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없을 수도 있죠. 사고가 나지 않으면 과거 수확량은 사실은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수확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수사종의 경우는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모두 하기 때문에 적과후 착과량이 나오고 평균 적과후 착과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도, 복숭아, 자두의 경우에도 그 계약자를 대상으로 모두 착과수를 조사를 하니까 여기 이제 평균 과중을 곱하면 사실은 착과량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그 A 값을 구할 때 과거 수확량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이제 앞에서 본 표이고요. 자, 과거 수확량의 평균 A 값은 과거 5년간 적과후 착과량, 품목에 따라 적과후 착과량이나 수확량이나 결실수, 결과 모지수 합계를 과거 5년간 가입 횟수로 나눈 것이 이제 A 값이 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이게 사고가 났을 때하고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감귤, 온주밀검과 블루베리를 제외하고 해당되는 전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 수확량, 그러니까 조사 수확량 값이 있으면 이제 조사 수확량이 값이 나오겠죠. 사고가 나서 조사를 했으면 이제 조사 수확량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평년 수확량의 50%, 이 두 개 가운데 큰 값을, 무조건 큰 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50% 가운데 큰 값을 그 해에 어떤 해의 조사 수확량으로 쳐줍니다. 이 평년 수확량 산식을 구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다만 감귤, 온주밀검과 블루베리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 정도를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조사 수확량 값이 없기 때문에 1-피해율의 평년 수확량을 곱한 것을 이제 조사 수확량으로 간주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평년 수확량의 50%하고 비교를 해서 큰 값을 조사 수확량 값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땐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포도, 복숭아, 감귤, 만감류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서 표준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가운데 큰 값의 1.1배 110%를 과거 수확량 값으로 간주를 합니다. 다만 이제 포도, 복숭아의 경우에는 착과수 조사를 모두 하게 되니까요. 조사한 착과수의 평균 과중을 곱해서 포도, 복숭아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 수확량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산식에 들어갈 때 이 사용되는 과거 수확량 값 정하는 방법을 전부 이해를 하셨겠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사고 났을 때는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가운데 50% 가운데 큰 값, 사고가 안 나면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가운데 큰 값의 110% 1.1. 다만 포도, 복숭아의 경우에는 조사한 착과수의 평균 과중을 곱하고, 감귤의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의 1-피해를 곱한 값 또는 평년 수확량의 50% 가운데 큰 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간주를 해서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감귤, 온주밀감의 피해율은 그 보통 약관 피해율과 동상의 피해율의 수확기 잔존 비율을 곱한 값을 100% 범위 내에서 잡아주게 되고요. 블루베리 피해율은 보통 약관 피해율과를 100% 범위 내에서 잡아주게 됩니다. 이 내용은 감귤하고 블루베리 편에서를 좀 이해를 하셔야 그 이해가 될 테니까요. 지금은 막 이런 그 제약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분자의 경우에는 이제 결과 모지수 개념이기 때문에 평년 결과 모지수와 표준 결과 모지수 가운데 큰 값의 1.1배를 더하고요. OD 경우에 이제 결실수를 가지고 따지죠. 그래서 평년 결실수와 표준 결실수 가운데 큰 값의 1.1배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서에서 두릅은 그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가운데 평년 수확량이 50% 가운데 큰 값을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릅은 그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새싹의 피해를 얼마를 받느냐는 피해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감귤, 온주밀감하고 블루베리와 같은
범주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릅이 경우에는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그 새로운 품목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 다음에 또는 다음에 여러 해 지나서 이렇게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올해 처음 들어온 두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이 정도를 그 감안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수 4종입니다. 과수 4종은 이제 평년 착과량이라고 하죠. 평년 수확량이 아니고. 자, A는 과거 5년간 적과 후 착과량을 과거 5년간 가입 횟수로 나눈 거고요.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을 가입 횟수로 나눈 거고, Y는 과거 5년간 가입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는 여기 이제 보정 개수라고 했죠. 보정하는 값은 C는 당해년도, 가입년도의 기준 표준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이 뭔가 하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D는 과거 5년간의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기준 표준 수확량의 합계를 과거 5년간 가입 횟수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적과 후 착과량의 상하한이 2023년 이론서에 새롭게 등장하는데 평년 착과량의 300%까지만 적과 후 착과량을 인정을 해준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그 5개년 중 3년 이상 가입한 과수원에 한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적과 후 착과량의 하한은 평년 착과량의 30%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의미가 조금 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과수원의 평년 착과량이 정해져 있는데 가입하는 첫 해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보통 평년 착과량으로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신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뭔가 잘못돼 가지고 이 평년 착과량이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책정이 됐을 경우에 또는 평년 착과량은 정상적으로 책정이 됐는데 적과를 과도하게 하거나 너무 많이 달았을 경우에는 양 극단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해주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상하는 평년 착과량의 3배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하하는 30%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제 그 의미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과수원이 이 적과 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의 3배까지가 나오고 이렇게 많이 달려있고 또는 완전히 안 달려있고 있을 수가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하여간 과수 4종의 경우에 적과 후 착과량의 상하는 평년 착과량의 300%와 평년 착과량의 30%다. 이렇게 이제 이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출제된다면 3배 또는 30% 안에 범위에 드는지 한 번씩 검증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고 나왔는데요. C가 기준 표준 수확량이고 D는 그 5개년의 평균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면 사과와 배 단감, 떫은감이 그 표준 수확량 표가 있습니다. 각 그 품종별 그 수령별로 이제 표준 수확량 미리 데이터가 정해진 게 있는데요. 사과의 경우에는 이제 재배 방식에 따라서 일반 재배, 그 다음에 밀식 재배, 반밀식 재배 이렇게 나누고 배의 경우에도 소식 재배, 반밀식 재배, 밀식 재배 이렇게 그 나눕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재배 방식으로 기준을 잡을 거냐, 표준 수확량이 기준을 잡을 거냐 하는 게 이 기준 표준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을 기준 표준 수확량으로 잡고 배는 소식 재배의 표준 수확량을 기준 표준 수확량으로 잡는다. 이렇게 이제 그냥 정한 겁니다. 다만 단감 떫은감은 이 재배 방식에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표준 수확량 표에 나온 대로 표준 수확량 표의 표준 수확량을 기준 표준 수확량으로 잡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밀식 재배할 때 밀식이라는 거는 빽빽하게 심는다는 거고요. 이 소식 재배는 드문드문 심는다 할 때 이제 이 소식 재배가 되겠습니다. 자, 기준 표준 수확량은 그렇게 정하고요. C값이 그래서 가입하는 해의 기준 표준 수확량이고 D값은 기준 표준 수확량의 과거 5년간의 평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제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D값을 적용할 때 사과의 경우에 이제 3년생은 50%, 4년생은 7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론서에. 이거 과거부터 이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를 가지고 뭐 과거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분들 비롯해서 뭐 학원 강사분들 이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요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사과밭인데요. 요게 이제 지금 그 밀식 재배로 재배한 겁니다. 이 밀식 재배 정의가 4 곱하기 2m. 그러니까 열간 간격이 4m, 그 다음에 이제 주간 간격이 2m. 이렇게 이제 빽빽하게 심으면 밀식이 되고요. 반밀식은 5m, 3m. 일반은 5m, 3m. 배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넓게 심습니다. 그래서 6m, 6m 이렇게 넓게 심으면 소식 재배가 되겠고 6m, 3m 이하면 밀식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 뭐 구체적인 숫자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심는 게 밀식이고 반밀식 일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재배 방식의 그 사과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배과수원인데요. 이게 굉장히 넓죠. 이게 6m, 이게 이제 6m면 이게 소식 재배가 되겠습니다. 감나무는 특별하게 재배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 표준 수확량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잡고, 배는 소식 재배, 그다음 단감, 떫은감은 그저 표준 수확량, 표의 표준 수확량을 기준 표준 수확량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표준 수확량 표를 보면 여기 품종별로 후지, 그다음 1그룹, 2그룹, 홍로, 스가로, 기타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이제 밀식 재배, 재배 방식별로 표준 수확량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 3년생부터 쭉 그 수량이 10R당 600kg이 이제 생산이 된다. 이렇게 그 과거 통계를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주당 4kg이 수확이 된다. 이렇게 정해진 표가 있고요. 자, 밀식 재배는 3년 미만이 인수 제한이었죠. 그리고 반밀식 재배는 4년, 그 다음에 일반 재배는 이제 5년 미만이 인수 제한입니다. 그래서 표준 수확량 표도 밀식 재배는 3년부터, 반밀식은 4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재배 방식은 5년부터 이렇게 이제 표준 수확량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경우에 이제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을 기준 표준 수확량으로 잡으니까 이 표를 가지고서 표준 수확량을 잡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밀식 재배나 반밀식 재배 3년 4년생은 가입한 그런 과수원은 그러면 표준 수확량을 뭘로 잡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일반 재배 방식을 기준 표준 수확량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반밀식 재배는 일반 재배 방식의 75%를 반밀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밀식 재배는 요거 일반 재배 방식의 50%를 인정을 해준다.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을 정할 때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이제 이 뜻입니다.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할인 적용 3년생 50%, 4년생 70%가 이제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평년 착과량은 이렇게 과수 4종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정하게 되고요. 자, 다른 품목의 평년 수확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130%, 보험 가입 연도에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자, 요 산식을 다시 쓰면 A 더하기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5분의 5 마이너스 Y 이렇게 이제 산식을 고쳤을 수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사고가 안 나는 우량 고객의 경우에는 이제 A 값이 자꾸 커집니다. 표준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가운데 큰 값의 1.1배를 계속 해주게 되니까 사고가 안 난 우량 고객은 이제 A 값이 커지고, 그러면 결국은 매년 이 평년 수확량 값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해율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값이죠. 여기서 평년 수확량이 커지면 피해율이 커지게 됩니다. 즉, 요걸 다시 쓰면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면 1 마이너스 평년 수확량분의 수확량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커지면 요 값이 작아지고 결국은 1 마이너스 작은 값을 빼니까 평년 수확량이 커지면 피해율이 커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됩니다. 즉, 우량 고객은 할인을 해주는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해율을 크게 잡아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보험은 가입하고 사고가 안 났다 그러면 이게 이제 130%를 초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제 이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평년 수확량이 커지더라도 산식에 의해서 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커지더라도 표준 수확량의 1.3배는 초과할 수 없도록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과거 수확량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때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Y는 과거 수확량 산출 연도 횟수, 가입 횟수가 되겠죠. 자, OD 경우에는 과거 5개년 평년 결실수를 A 값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평년 수확량 개념이 아니고 결실수 개념이니까, 결실수를 조사하니까 이게 평균 결실수 5개년의 과거 5개년의 평균 결실수가 A 값이 되겠고요. B는 이제 품종별로 표준 결실수가 있었죠. 그래서 품종별 표준 결실수가 B 값이 됩니다. 복분자의 경우에는 이제 결과 모지수를 가지고 피해율을 따지죠. 그래서 과거 5개년의 평균 결과 모지수가 A 값이 되고, 마찬가지로 표준 결과 모지수가 B 값이 되는데, 이 복분자는 품종별로는 이 결과 모지수를 산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벼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달라져. 이 벼의 경우에는 A 값이 이제 과거 평균 수확량, 즉 과거 수확량의 평균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B가 이제 가입연도 지역별 기준 수확량, 이 지역별로 이 기준 수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B 값을 쓰는데, 여기 이제 D 값, 과거 보정 개수의 평균 값을 구해서 곱해가지고 이 지역별 기준 수확량을 산정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C 값, 가입연도의 품종, 이항일자, 친환경 재배 보정 개수를 곱한 값인데 C 값인데, 가입연도의 보정 개수를 과거 보정 개수의 평균 값으로 D 값으로 보정을 해가지고 곱해서 벼의 경우에는 이제 평년 수확량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자, 과수하고 밭장물은 같이 쓰는데요. A는 이제 과거 수확량의 평균, 그 다음에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 C는 당해년도, 가입년도의 표준 수확량이 이제 C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유자의 평년 수확량은 최근 7년 중 4년 이상 가입한 과수원의 경우에 평년 수확량하고 과거 수확량의 올림픽 평균을 적용해서 산출한 평년 수확량 가운데 큰 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 약간 바뀌면서 이 부분이 좀 혼선이 있는데요. 1과목과 2과목이 서로 다르게 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자의 경우에 약간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이 13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복숭아, 밤, 포도, 무화과, 블루베리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 수확량의 130% 제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고요. 복분자의 경우에는 표준 결과모 지수의 50% 또는 표준 결과모 지수의 130%보다 크거나 작아야 됩니다. 평균 결과모 지수는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복분자의 경우에 그 표준 결과모 지수가 2년에서 4년의 경우에는 포기당 5개, 5년에서 11년의 경우에는 포기당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의 50%에서 130% 사이에 있다고 하면 맥시멈 6.5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니멈 2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결과모 지수는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과거 기출문제를 보거나 뭐 모의고사나 연습 문제를 보면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뭐 7개, 8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거에 연연하지 말고 시험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가 뭔지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가입 시의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이 100%로 한다고 그랬는데, 살구 유자의 경우에는 70%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예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 평년 수확량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품목별로 나누어서 그렇긴 한데, 잘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 문제가 과거에 4회부터 매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그 항목입니다. 다만 8회 시험에서 이게 갑자기 이론서에서 삭제됐다가, 이 평년 수확량 개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보면 평년 수확량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도 이러저러해서 피해율이 높게 나온다, 낮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데, 이 개념을 모르면 똑같은 논인데도 피해율이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출문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10회 기출문제입니다. 그 수학함수보장 보리의 평년 수확량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조사 수확량을 보면 무사고에 5번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Y값이 과거 가입 횟수는 5가 되겠고요. 무사고니까 무사고의 경우에 과거 수확량의 평균은 표준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가운데 큰 값의 110%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각 연도별로 큰 값, 2019년도에 평년 수확량, 2020년도에 평년 수확량 5,500, 2021년도 6,800, 2022년 6,500, 그 다음에 2023년 6,200.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가운데 큰 값의 1.1배입니다. 그러니까 5,000 더하기 5,500 더하기 6,800 더하기 6,500 더하기 6,200 나누기 5 한 다음에 여기다 1.2를 하면 되겠죠. 구해보면 6,600kg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수확량의 평균은 지금 표준 수확량 4,500 더하기 5,000 더하기 6,300 더하기 6,000 더하기 5,700 요거의 평균이니까요. 구해보면 5,500kg이 되겠습니다. 가입하는 A의 표준 수확량은 지금 6,100kg으로 주어졌으니까 6,100kg이고요. 그러면 평년 수확량 구할 수 있겠죠. A 더하기 B-A 곱하기 1-5분의 Y는 지금 5니까요. 결국은 이게 0이 되죠. 자, 이 값에 B분의 C로 보정을 해주죠. 그렇게 되니까요. 구해보면 6,600 요 값이 0이니까요. 곱하기 C 6,100 나누기 5,500 계산해보면 7,320kg이 나옵니다. 자, 이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130%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6,100kg에 130%는
7,930이니까 만족하죠. 그러니까 7,320이 평년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자, 9회 기출문제입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품목의 그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8년에 사과 3년생 밀식재배 300주를 신규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수확량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는 미가입을 하고 2022년까지 4번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지금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 이제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 3년생이었으니까 이게 3년생이죠. 그리고 4년, 5년, 6년, 7년, 그리고 2023년에는 이제 8년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된 것이 그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이 5년생부터 9년생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년 착과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년 착과량 구하는 산식이 이제 A, B, Y, C, D가 필요하죠. A는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이 되겠고요. 과거 5년간. 그 다음에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 그 다음에 Y는 과거 5년간 가입 횟수. 그 다음에 C는 이제 기준 표준 수확량, 가입하는 해의 기준 표준 수확량. D는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구해 보겠습니다. Y는 과거 5년간 가입했으니까 지금 4번 가입했죠. 그러니까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는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인데, 자, 적과 후 착과량이 과거 5년간 보면 2,800, 950, 6,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4개를 그냥 평균 내면 되게 좋겠는데, 여기 이제 단서가 또 하나 있었죠. 2021년 적과 후 착과량부터 상하한이 있습니다. 과거 적과 후 착과량은 그 평년 착과량의 300%, 3배 또는 하한은 평년 착과량의 30%를 하한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이후 2021년과 2022년도에 이제 적용되겠습니다. 보면 지금 평년 착과량의 3배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30%보다 작은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과거 5년간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은 일단 2,000kg 더하기 800kg 더하기, 자, 2021년도에는 이제 하한이 적용이 되니까 맥스 950kg 또는 4,000kg의 30%, 요게 1200kg니까 요거 950kg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4,000kg의 30%를 하한으로 해서 적용하게 되니까 이거 가운데 큰 값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그대로 6,000을 더해가지고 요것을 4로 나누면 되겠죠. 이걸 4로 나누면, 자, 2,500kg이 과거 5년간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B값은 과거 5년간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니까요. 과거 5년간 1,500에서 가입하지 않은 애를 빼고 전부 합계를 해서 평균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1,500 더하기 3,000 더하기 5,700 더하기 6,600, 이것을 4로 나눈 거니까요. 4,200kg이 B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입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이 C였죠. 자, 가입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 표준 수확량은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사과 배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과 배는 사과의 경우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 배의 경우 소식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 그리고 단감 떫은 감은 표준 수확량을 그대로 기준 표준 수확량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사과의 경우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이니까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때 그 가입하는 해에 해당하는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지금 3년생을 2018년도에 가입했으니까 2023년도에는 이제 8년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8년생의 표준 수확량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값은 결국 9,000kg이 C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값을 구할 차례인데요. 과거 5년간 기준 표준 수확량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 과거 5년간 기준 표준 수확량이니까요. 지금 8년은 지금 9,000이고 7년은 8,500, 그 다음 6년은 8,000, 5년은 6,000,
여기까지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데 이제 3년 4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3년생은 50%, 4년생은 75%를 적용을 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일반 재배 방식 5년생에 50%를 적용하니까요. 6,000kg에 50%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4년생은 6,000kg에 75%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년생은 지금 가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6, 7년생을 더해가지고 이것을 평균을 내면 6,000kg이 되겠습니다. D값은 6,000kg이 되고요. 자, 그러면 평년착과량 구할 수 있겠죠? A 더하기 B-A 곱하기 1-5분의 Y 곱하기 C 나누기 D. 그대로 값을 대입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2,500 더하기 B-A 4,200 2,500 곱하기 1-5분의 4 곱하기 C 나누기 D니까요. 6,000분의 9,0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4,260kg이 평년착과량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 엄청난 수험생들의 반발 끝에 모두 정답 처리를 했는데요. 그 이론서가 굉장히 그 모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기준 표준 수학량 적용 비율에 있어서 3년생은 50%, 4년생은 75%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과거부터 무슨 뜻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그 수험생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대답을 내놓지 않다가 시험 문제 내가지고 결국은 사단을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평년 수학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